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요. 하나는 6학년, 하나는 3학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더니 거기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이쁘다고 그걸 키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장모는 그것이 얼마나 키우기가 어려운지를 이제 설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못 키우게 했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큰애가 외할아버지를 이제 장인이죠. 외할아버지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조르고 난리를 치더니 끝내는 그 모란시장에서 5마리를 사왔습니다. 사온 첫날 그 두 아이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을 했죠. 잘못했다고. 이게 그 TV에서 볼 때는 되게 이쁜데 막상 키우려고 보니까 이건 뭐 똥 아무데나 싸고요. 깃털 날르고 막 푸드덕푸드 날라다녀요. 또 막 이렇게 깨어난 지 한 열흘 정도 된 병아리였는데, 그래서 한 3마리가 죽었습니다. 5마리를 사왔는데 지금은 저희 베란다에서 이렇게 박스째 넣어가지고 2마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베란다를 열 수가 없어요. 열면 닭똥 냄새하고 그 깃털이 이 안방으로 들어오니까 꽁꽁 문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TV에 나와 있는 그 결과만 본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에 처음 입문하면 스폰서나 그 조직에서 그룹이죠.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냈을 때의 그 화려한 삶, 시간의 자유, 뭐 돈에 대한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그 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테일은 전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로서는 이 벽에 부딪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 병아리를 포기하든지 키우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너무 이뻐서 잡아먹지도 못하는 이 병아리를 그냥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키운 다음에 그거는 생각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생각도 못 하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카다로그를 들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 이 무림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자고 해본 적이 없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끊고 나면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굉장히 흔할 것 같지만 내가 친구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근데 그룹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던 제품 설명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만나라.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파수처라고 하는데, 파수처를 가지고 만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파수처가 생깁니까? 만나보면 알죠. 이게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그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서는 그때 문턱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기준을 세워놓고 전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첫째,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사업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 제품을 설명하되 회원 가격으로 얘기한다. 셋째, 그 설명한 카탈로그는 주고 온다. 자, 그리고 나머지 4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목적이 고객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탁한다. 까놓고 부탁한다. 자, 이 4가지의 요건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부담감이 훨씬 덜합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저를 만나러 온 청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앞에다 놓고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갑자기 비웃는 듯한 상당히 기분 나쁜 그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단계예요? 네, 갑자기 저도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탁 덮고 그 친구보다 더 기분 나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사업을 하자고 했느냐, 아니면 이게 회원제 판매인데 회원도 아닌 당신에게 회원가 가격에서 내가 10원 하나 얹어서 내가 그 설명을 했느냐, 회원도 아닌 사람에게 내가 회원 가격으로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초점 잘못 잡으셨어요. 이게 다단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당신 아버지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다른 분 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또 한참 분이 안 풀려서 조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죠? 갑자기 아니 이것들이 네트워크를 뭘로 보고 말이야. 딱 네트워크 한다고 그러면 바로 표정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인식이 변했지만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갑자기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네트워크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품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사업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당당하게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 있었을까? 사업 얘기를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명단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을 뽑아서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 돌리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전화한다. 정중하게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그러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왜 만나자고 하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좀 뭐 줄 것도 있고 보여줄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한 30분 정도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따지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본 거의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뭐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나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카탈로그 꺼내지 마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갑자기 본론 1 이래가면서 막 따지고 들면 정 떨어집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하게 돼요? 분명히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났다고는 했지만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뭐 내가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 지내왔던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아는 그 친구의 안부 얘기, 뭐 이런 일상생활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대화가 충분히 오고 가고 난 후에 그때 그 친구가 얘기를 꺼내든지 제가 얘기를 꺼내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만나서 그 둘이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충분히 그 얘기를 하라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카탈로그를 설명하는 시간 몇 분 준다고요? 나는 3분 이내에 끝낼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날 때쯤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 그 친구가 그래, 너 할 얘기 때문에 뭔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이제 안 그래도 내가 너를 오늘 만나자고 한 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말 서서히 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짠,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대의 기회고 뭐 초기 선점이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사업 얘기하지 않기로.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더 시작했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온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말을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면 그 뒤는 상관없어요. 계속 줄줄 갑니다. 처음에가 되게 어색하게 시작하면요, 대화 자체가 되게 어색해져요. 끝까지. 그래서 나 일 시작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사업이야. 혹시 너 집에 건강식품 먹는 거 있냐? 뭐 요새는 안 먹는 사람이 없는데 칼슘제니 뭐 비타민 미네랄이니. 그러면 안 그래도 뭐 집에 뭐 몇 가지 있어. 피곤해서 뭐 간 해독제 먹고 뭐 이런 거 먹어. 그럼 내가 카다로그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주문해. 원래 이거 회원제 판매이긴 한데 뭐 회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한테 주문을 하면 내가 회원가로 줄게. 자, 그리고 카다로그를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뺐죠. 자, 그 친구는 카다로그를 받아서 집에서 읽어볼게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줄려다가 참 반드시 그 카다로그 바깥에는 내 스티커 명함 붙여져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집에 가서 읽어야 될 부분을 내가 체크해 줄게. 자, 그리고 짠 펼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3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카다로그 한 권 받자고 이 친구가 밤을 새겠다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순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카다로그 설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슈가 있어요. 딱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 팩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이거 진짜 면역에 좋아? 자, 그 상대방이 질문을 해오는 거는 3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같은 데 얘기하죠. 진짜 이거 살 잘 빠져? 이렇게 물어보죠. 대박이야, 대박. 이거 진짜 잘 빠져. 가격? 이거 원래 이거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데 내가 친구니까 특별히 내가 회원가로 줄게. 딱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니면 뭐 간 건강에 대한 얘기 나오면 또 뭐 우리 아버지 뭐 집안 대대로 뭐 간이 안 좋은 집안인데 이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에 꽃이 피어지는 거는 그거는 선물. 그죠? 3분 안에 절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그 상대방도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지? 이게 의도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랜만에 차 한잔 만나러 간다. 전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이 그냥 만날 때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상대방을 오늘 만나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날 겁니까?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서 그 카다로그도 한 권도 3,000원인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괜히 그거 사가지고 관심도 없는 친구한테 줬다가 뭐 수익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방에 있는데 안 꺼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식품에 관심이 없는 친구한테 그거 설득해가지고 먹이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뭐 안 그래도 사실은 내가 우리 집안이 좀 그랬고 내가 요새 좀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건강 상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야, 그런 거는 진짜 잘 해야 돼.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가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이런 쪽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계셔. 전화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만날래? 아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가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룹에서 만든 뭐 밴드라든지 뭐 체험사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래? 진짜? 이 건강기능식품이 이 정도야? 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마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 한 개라도 주문을 받으면 최고. 주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흥미를 갖게는 했으니까요. 그러면요, 제가 그랬죠. 카다로그는 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살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맞아.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아내의 그 집안에서도 건강 상담할 때는 저를 부릅니다. 저하고 건강 상담을 합니다. 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옛날에는 얘기 안 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뭐 하긴 뭐 인스타그램 하고 유튜브에서 뭐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다 뭐 이러고, 우리 초등학교 큰딸 선생님도 다 제가 뭐 하는지 다 알아버렸는데요. 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마무리. 마무리 때 제품 주문 한 개라도 받으면 최고. 안 돼도 관심을 끌었으면 베스트. 반드시 연락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다로그를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 친구를 사업을 하자고 제가 꼬드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회원가, 내가 사는 가격에서 10원이라도 얹었습니까?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 보상 플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폴라이프는 그렇게 내가 많이 판매를 하더라도 한 35%, 평균 35%, 많게는 40%까지 그 이득이 남기 때문에 저희는 소비자를 첫 번째 많이 갖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간에요. 내가 소비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든든한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사업자 찾기보다는 소비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상담을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카다로그를 나눠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마무리, 소비자 만들기의 마무리인데요,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분들 괴물 같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들 다 맞장구 쳐주고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모르는 건강 정보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들 때 그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